자, 이제 우리는 민법 총칙의 마지막 주제까지 오셨습니다. 자, 민법 총칙을 이제 지울 수 있어요. 이걸 싹 지워버리고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총칙은 몇 개로요? 6개의 주제로 판을 짜시면 좋아요. 우리 민법책은 8개로 돼 있어요. 여기를 2개를 더 쪼개가지고요. 그거보다 6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줄일수록 공부할 때 효율성이 생기니까요. 확장하는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6개요. 권리변동 하나, 그다음 법률 행위 하나, 그다음에 의사표시 여기까지가 3개 절반. 그다음 대리, 무효취소, 마지막이 조건기한입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민법 총칙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 세부적인 걸 이제 지금 심화 과정에 우리가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심화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는 심화 과정을 한번 들으시면서 기출문제까지 연결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약효가 3배 정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기출 문제를 점검을 안 하시면 이론 따로 문제 따로 돼서 이게 바퀴가 따로 돌아가요. 바퀴가 두 바퀴가 엇박자를 내요. 엇박자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취소를 공부하셨죠. 그럼 취소 파트에 바로 기출 문제를 바로 점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효과가 약효가 아주 좋아요. 나 지난주에 대리 봤어. 그러면 기출 문제를 바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기한 보시죠. 자, 이 조건기한은 우리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자, 이 먼저 조건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조건은 우리가 지난 기본 강의에서 많이 보셨어요. 이번에는 기한을 위주로 중점 점검을 하는데 조건에 있는 거 몇 가지만 확인 점검을 하고 기한으로 넘어가요. 자, A, B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하면서 거기다가 특약을 넣었다. 특약. 가령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줄게. 조건이 성취한 때 장학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지 조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요. 효력이 생긴다. 이 조건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니까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럼 성취되기 전에는요. 성취되기 전에는 멈춰 있는 거야. 효력이 안 생기고 멈춰 있죠. 성취가 됐을 때 합격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는 거죠. 합격하면 유효돼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해제 조건은요.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효력을 잃는 거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되는 거죠. 무효로 되는 거를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해제 조건. 성취되면 유효로 되면 정지 조건. 효력을 잃는다. 무효로 되면 해제 조건. 정반대죠. 가령 A가 B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부모님을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90세 넘으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부양을 해줘. 부양을 해주면 아파트를 줄게. 정지 조건이죠. 근데 해제 조건은 거꾸로죠. 아파트를 줄 테니까 부양을 해줘. 이때 부양을 만약에 중간에 멈추면 아파트 증여한 거 뭘로? 효력을 잃는다. 이러면 이게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B하고 계약을 할 때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 아파트를 A가 B에게 증여를 한다. 이 부양할 사람한테. 거기다 무슨 조건을 넣는 거예요? 해제 조건을 넣는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부양을 하면 안 하면, 부양을 중단하면, 중단하면 이 증여는요. 아파트 증여한 거는 뭐가 된다? 효력이 생겨야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죠.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을 붙인 거야. 아파트를 증여로 넘겨주는데 부양을 중단해버리면 줬던 아파트 도로 가져와라. 이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증여는 그럼 뭘로 돼요?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로 된다. 무효 처리한다. 증여는 무효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바로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해제 조건부로 증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조건부 계약은 그래 2가지로 딱 나누시면 돼요. 이미 계약은 한 거죠. 계약은 해놓고 뭐예요? 부양을 할 거냐 중단할 거냐 이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데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생기면 정지 조건, 효력을 잃으면 뭐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 성취하기 전에요.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취 전에도 권리가 있다 이 사람한테.
이걸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을 뭐 하기 전? 성취 전에. 조건이 성취했냐고. 아직 성취하기 전에도 법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해준다. 조건부 권리를, 이 조건부 권리를 뭐 하기 전에? 성취시키기 전에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있다. 보호하는 장치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는 거죠? B한테 아파트 증여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증여로 넘어온 아파트를 B가 다른 친구에게 담보 제공해요. 담보 제공할 수 있나? 은행 가서? 오케이. 담보 제공돼요. 조건 뭐 하기 전에도? 성취되기 전에도. 조건 성취 전에도 보호장치가 있다. 보호장치가. 어떤 장치가 있는데요? 담보 제공하죠. 담보 제공.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왜요? 등기돼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매매로 팔아도 돼요. 오케이. 처분해도 돼요. 담보 제공도 되고 처분도 돼요. 그죠? 그 다음 B가 죽으면 만약에 죽으면 어떡할 수 있어요? 상속도 돼요. 상속. 그 다음 뭐 하는 것도 돼요? 가등기요. 가등기 하는 것도 된다. 가등기. 보호장치가 있다. 보호장치.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건 뭐 하기 전? 성취 전에도 이 사람 보호해줘. 장치가 있어서 법적으로. 그 다음 만약에 어느 한쪽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그게 신의축 위반이죠. 이건 보호장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신의축 위반입니다. 신의축. 신의축 위반 문제가 우리 교재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어디 나오느냐면 교재 148페이지요. 148페이지 큰 4번에서 150조죠. 민법 150조. 신의축 위반 문제 나와 있어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뭐하면 방해한대. 방해했어. 방해. 그럼 상대방은 조건이 뭐한 거로?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뒤집어서. 두 번째,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죠. 조건을 성취시킬 때는 상대방은 성취한 걸 뒤집으면 뭘로 돼요? 불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신의축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B가 합격하면 얘가 장학금 준다고 그랬거든요. 장학금 100만 원.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컨닝에서 붙었다. 부정행위에서 합격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래요? 불성취, 조건 불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고. 왜? 부정한 방법을 쓴 거니까. 이게 신의축 위반 문제. 이걸 뭐야? 뒤집기야. 이거 조문 잘 나와요. 그래, 조문에.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호장치가, 조건 성취 전에 보호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의축 위반 문제를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게 그 신의축 위반에 관련 판례 밑에 있는 거예요. 관련 판례, 거기다 삼각형 하실게요. 삼각형. 자, 우리 판례는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A가 B한테, 여기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둘이 어떤 계약을 하냐면 빌라를요 다 완공해주면 내가 돈을 10억을 넣어줄게. 완공해주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완공이요. 건축업자가 완공이 거의 90%, 95%까지 됐어요. 이제 열흘만 지나면 마감공 다 끝나가지고 이제 건축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익이 생기죠. 10억의 이익이 생기고 여기는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불이익이 생기죠. 불이익이. 돈 10억을 넣어줘야 되니까 10억을 줄 사람, 여기는 10억을 가질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신의축에 반하는 액션을 해서, 어떤 액션이냐면 우리 판례 보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출입을 못하도록 여기 전기 끊어버리고 출입을 봉쇄해버렸어. 이분이. 누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출입구를 봉쇄해버려서 다. 그럼 얘는 조건을 성취하게 되어 성취를 못하게 돼. 얘 성취를 방해한 거죠. 누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거죠. 방해를 해버렸어. 얘가. 제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성취하는 걸 방해한 거야. 그럼 얘는 돈을 언제 받아요? 성취가 돼야 돈을 받잖아요. 조건 성취를 해야만 이 돈을 받는 건데 지금 얘가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5% 남은 거 있죠. 그걸 마감을 못한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소송을 걸어요? 얘 방해가 없었더라면
제가 방해가 없었더라면 내가 조건을 뭐 했을 거라고요? 성취했을 거라고 얘가 뒤집는다고. 그게 1번입니다. 1항을 다시 볼게요. 1항 150조 1항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건축주죠. 건축주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성취 방해했죠. 그럼 상대방은 건축업자는 조건이 뭐한 거로?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성취로 발표. 언제 그럼? 언제 조건이 얘가 성취된 걸로 볼까요? 얘가 조건이 성취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뭐 했을 거라고요?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방해 없었더라면 얘가 얼마 만에? 보름 안에, 보름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보름 안에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거야. 완공이 됐을 거야. 바로 그때. 그때 조건은 성취된 걸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건을 성취하는 시기는 방해한 날이 만약에 방해한 날이 10월 1일이다. 10월 1일이냐? 아니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이루어질 시점, 즉 건축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죠? 10월 15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뭐 했을 거라고요? 성취되었으리라. 고 추정되는 시점, 추정해서 판단되는 그 시점, 이때가 조건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방해한 날 즉시가 아니라 얘가 방해해서 출입을 막았죠. 그때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요? 방해가 없었다면. 네가 방해 안 했으면 내가 조건 이뤘어. 언제? 이날은 15일 날은 무조건 조건 성취했을 거야. 라는 게 바로 조건 성취 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관련 판례.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상대방이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건 뭐 가정이죠. 가정적 화법이에요.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뭐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바로 그때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다 쓰되 주의. 방해 행위 즉시. 방해 행위 즉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신의치굴반 정리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 오셔서 가장조건 있는 거 있죠. 이건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가장조건. 조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가장조건에 관한 문제. 가장조건 있죠. 가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가장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가짜 조건은 가짜야, 가짜. 이건 조건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법 조건이 있어.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붙은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다 이거. 이 불법 조건이 무슨 조건이어도 해제 조건이어도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어도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다. 이건 무효다. 왜? 불법을 조건으로 담았잖아. 그럼 이거는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무조건 무효. 불법 조건 붙였다 그러면 무효로 되는 거야. 그래서 146페이지죠. 146페이지 쌍괄호서 한번 가장 조건 보실게요. 가장 조건의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 법률 행위는 뭘로 봐요? 무효로 보는데 그때 위에다 쓰세요. 뭐여도 이게 해제 조건이어도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어도 무효다. 조건만 무효예요? 증여도 무효? 조건도 꽝, 증여도 꽝. 다 무효다. 무조건 별표. 조건도 무효, 법률 행위도 꽝. 별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무효다.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조건만 무효로 아니라 뭐까지요? 증여도. 조건도 꽝, 증여도 꽝. 다 무효다. 무효.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되는 게 아니다. 왜냐? 이 조건이 증여 계약서 속의 일부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다 무효다. 다 이것도. 조건도 무효, 증여도 무효. 다 무효로 되는 거지. 조건만 따로 떼가지고 유효로 할 수는 없다. 무효로 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다 무효로 된다. 다. 이게 불법 조건의 문제. 두 번째는요. 기성조건. 기성조건은 플러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정지조건도 플러스니까 법률행위는 플러스끼리 곱하기 하면 유효. 즉 조건 없는 거다. 그럼 기성조건이 해제조건하고 결합을 해볼까요?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꽝 되는 거죠. 꽝.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무효.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니까 유효. 오케이. 세 번째는 불능조건 보실게요.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성취가 불가능한 거.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0억 줄게 너한테. 안 뜨죠. 무슨 조건? 불능조건. 불능조건은
마이너스. 그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연결되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죠.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죠. 근데 이게 불능 조건이니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않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뜰 때 내가 10억 줄게. 뜨나 안 뜨나? 안 뜨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무효야 무효. 무효 마이너스죠.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조건이 아니야. 가짜 조건이야. 가짜 조건. 왜? 성취될 수 없는 거잖아.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붙인 거죠. 그럼 무효야 이거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라고. 무효. 유재석이가 애 낳으면 내가 10억 줄게. 불가능하죠.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무효라고. 날 수 없잖아. 그럼 이번에는요. 불능 조건이 뭐랑요? 해제 조건이랑 만나면 불능은 마이너스. 해제 조건도 마이너스. 그럼 곱하기 하면 법률행위는 플러스 유효로 된다. 이렇게. 요 가장 조건의 법리가 시험에 꼭 하나 나온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에 별 3개. 가장 조건 셋 중에 하나 반드시 나와요. 매년. 요건 조건 성취 전에 지문 요 2개 중에 하나 반드시 출제가 되고. 오케이. 그다음 149페이지, 148페이지네요. 148페이지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위치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위치로 14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판례를 우측으로 149페이지야. 149페이지로 옮길게요. 위치 이동이라고 적으세요. 위치 이동.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 이 조건이 성취된 거를 누가 입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조건 성취의 입증 문제. 간단하게 사례를 쟁점화 시켜볼까요? 회사에서 이 수험생한테 제시를 했어요.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뭘 주겠다고요?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 장학금이라는 돈이 생기죠? 돈이. 언제?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돼요. 그럼 수험생은 이익이 불이익이? 이익이 생기죠. 이익이 생기고 회사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수험생이 입증할 건 뭐예요? 조건을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거. 합격이라는 조건을 내가 뭐 했다고? 성취했으니까 돈 달라. 조건 성취요.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을 해요? 이익을 받을 사람. 즉 이 계약을 뭐 할 사람? 주장하는 사람. 이 계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조건 성취했다는 거. 조건의 성취는 누가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받을 자. 다른 말로 권리를 주장할 사람. 이걸 외울 때 뭐라고요? 주성취라고 그랬죠. 주성취 이렇게 외우세요. 비법. 주성취. 주장할 사람이 조건 성취한 걸 입증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럼 회사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는 장학금을 가져갈 사람이고 여기는 장학금을 줄 사람이죠. 그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 조건 성취에 대해서 다투는 거야. 다투는 자 이걸 부인하는 자죠. 부인하는 자. 뭐를 가지고 부인을 해요? 조건이 있다는 거. 조건이 있다라는 거. 뭐가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다투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를 입증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입증해야 된다. 이거를. 누가요? 불이익을 받을 자인 다투는 자가. 어떤 정지 조건? 합격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 합격이라는 조건. 합격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합격이라는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를 누가? 다투는 자가.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해줘라. 주장할 사람은요. 이익을 받아서 돈을 가져갈 사람은 뭐래요? 성취했다는 걸 주장해야 된다. 1번, 2번.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여기서는 이쪽에서 둘이 분쟁이 된 건 왜 분쟁이 됐냐. 여기서는 합격만 하면 돈 100만 원 가져간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합격만 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1년 안에 합격이에요. 1년 안에. 얘기가 다르죠. 서로 다르죠. 얘는 합격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요? 1년 안에 합격. 서로 다르죠. 그럼 어떤 조건이냐죠.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는 그거를 주장할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인데 이 조건이 그거는 주장할 사람이 합격만 하면 된다는 거냐? 그럼 네가 입증해 네가. 여기는 뭐라고요? 아니 합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1년 이내 합격이야. 그걸 주장할 사람.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라. 그 조건이 이거죠. 이거냐? 1년 안에 합격이냐? 그 조건의 존재, 그 조건의 존재를 뭐 할 사람?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그게 어떤 조건인지를 법정에서 증명을 해라 이거죠. 증명해라. 증명 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부과가 된다. 여기도 입증 책임 문제가 세 가지예요. 조건 성취는 누가요? 주장하는 사람, 이익을 받을 사람.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건 누가요? 다투는 사람. 어떤 조건이냐는 누가요? 주장하는 사람. 아, 그래. 요게 2번이 제일 헷갈리네, 2번이. 거기다 3개를 써놓으시면 돼, 3개. 근데 우리 책에 2개만 나와 있어요. 1번, 2번만 나와 있어요. 1번. 어떤 법률의 의미가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에 몇 표. 그거는 누가요? 다투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두 번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거. 성취되었다는 거는 권리를 뭐 할 사람? 취득하는 자. 취득한 자니까 누구야? 주장하는 자. 3번에다가 이걸 쓰셔야 돼요. 3번. 요 3번이 27회 시험에 나왔고요. 29회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3번이 최근 판례인데 이 3번이 최근 판례는 우리 교재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럼 우측에 149조의 별세개. 이게 조건부 권리 보호라고 그랬어요.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처분도 되고 담보 제공도 되고 상속 가등이 된다. 4개 별표. 보호장치 4개라고 하세요. 보호장치 몇 개? 4개가 있다. 그 다음 밑에 보충학습 있어요. 보충학습. 이 보충학습이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죠. 조금 어려워하는 거. 좀 이따 보시고 마지막 밑에 조건 성취 효력입니다. 성취 후의 효력. 성취 전하고요. 성취 후로 나눠져 조건은. 성취 전에는 뭐예요? 보호장치가 4개 있다고. 담보나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신의칙 위반 문제. 이 2가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취 후에는요.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정지 조건은 성취하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의 효력을 잃는 거죠. 유효냐 무효냐로 나눠지는 거죠. 성취가 되면 이건 유효로, 이거는 무효로. 언제? 성취가 된 때부터죠. 그래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뭐한 때? 성취한 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잃느냐를 결정짓더라. 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이 성취한 때라는 거예요. 이거 별세개. 계약 성립일로 소급하는 거예요. 조건 성취한 때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단 특약을 넣으면 언제로요? 계약 성립일로 소급할 수 있다. 그럼 특약이 없으면 계약 성립일이에요. 조건 성취일이에요. 성취한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제 고시원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고시원 아줌마가 총각이 와가지고 고시원에서 들어와가지고 고시원비도 못 내고 막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고시원 아주머님이 총각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중개사 시험을 봐라. 그래 합격하면 고시원비 면제해 줄게. 그때부터. 합격한 때부터 면제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아줌마가 더 세게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특약을 넣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합격하면 그때부터 면제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고시원비 다 면제해 줄게. 이렇게 되면 소급표 특약을 붙인 거죠. 그럼 합격이 되면 합격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 성립한 처음부터 고시원비를 다 면제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147조 사망입니다. 사망의 별표. 조건 성취 효력을 당사자가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표 특약을 했죠.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라는 건 뭐죠? 소급한다는 거죠. 소급한다. 그 사망의 별표할게요. 1, 2항은 다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기느냐 잃느냐 이건데 특약이 있으면 계약 성립일로 소급한다. 조건은 그래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생겨요? 성취한 때부터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조건에서 그 중간에 있는 보충학습입니다. 보충학습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보충학습에 있는 판례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림을 하나 위에다 그려주시면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보충학습 사이에다가 그림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A가 B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연로하셨는데 아버님을 부양을 좀 해달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대신에 아파트를 내가 증여를 한 채 주는데 대신에 부양을 안 하면 증여는 무효 처리한다. 부양을 중단하면 증여는 뭘로 한다?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조건을 넣은 거죠. 그럼 이 조건은 무슨 조건? 이 조건은 부양을 뭐하면? 중단하면.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성취가 되면 무효로 되는 거죠. 무효로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야. 아파트를 B한테. 오케이. 일로 올게. 그러면 아파트 하나를 B에게 증여로 넘기는 거죠. 여기는 증여자, 여기 수중자. 그럼 아파트는 누구한테 있어요? 수중자한테 등기 넘어왔죠. 이때 증여계약이 된 거, 증여계약을 한 건 언제냐? 2010년. 증여계약 언제 했어요? 2010년에 했어요. 아버님 지금 90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부양을 해줘야죠. 옆에서 이분이. 그런데 5년 만에 2015년 돼가지고요. 이분이 부양을 중단해 버렸어. 똥오줌 싸고 이러니까 부양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부양이 중단되면 조건이 성취된 거죠. 언제? 2015년에. 2015년에 조건이 성취된 거죠. 그러면 이 증여는 뭘로 돼요? 무효로 돼.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된 2015년 이때부터죠. 계약일로 소급하는 게 아니죠.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특약이 있어야 소급하는 거죠. 특약이 없으면 언제부터? 이때부터. 2015년부터 이 증여는 무효로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한 때? 성취한 때. 이때 부양을 중단한 날이 이때니까. 이거는 계약일이고 이건 부양 중단한 날. 이때부터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언제?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야. 이게 해제 조건이죠. 따라 이런 해제 조건부 증여는 효력을 언제부터 잃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거예요. 조건 성취 시. 이때부터 이 증여는 꽝이 되는 거예요. 꽝. 그래 돌려줘야지. 이렇게 돌려줘야죠. 문제는 요 사이에 2015년 1년 하루 전에 1년 전에 이 B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파트를 가지고 C에게 팔았다. 처분했다는 거지 이거를. 언제? 2014년에. 2014년이라 그럼 뭐 하기 전이에요? 조건 성취 전이죠. 성취 전에 처분했어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처분한 거는 소유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소유권 있는 사람이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의 의미는 유효다. 이 처분의 일단 유효. 왜요? 소유권 가진 사람이 C한테 팔아먹은 거야. 유효지 이거 일단. 그래서 조건 뭐 하기 전? 성취 전에. 조건 성취 전에 땅을 처분한 거는 효력 있다 없다? 유효다 일단. 유효다 이거는. 근데 1년 뒤에 2015년에 B는 어떻게 했어요? 중단했어. 부양을 중단했어.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죠. 그럼 땅은 C 거예요? A 거예요? A가 땅 돌려달라고 그러죠. 왜요? 증여가 효력을 잃었으니까. 증여 효력을 꽝으로 만들었으니까 아파트 돌려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그거 B가 가지고 있으면 얘가 돌려받으면 돼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돌려받으면 되죠. 무효로 되니까. 근데 B가 아니라 누구한테? C에게 처분했다는 거죠. 언제? 조건 성취하기 전에. 조건 성취 전에 처분한 거. 이 처분한 건 일단 유효라고 그랬어요. 유효다. 그럼 이 땅을 A가 C한테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제3자예요. 얘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럼 이 C는 B한테서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서 땅을 매매로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C가 소유권 갖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 부양을 중단하면 돌려준다는 해제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면.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면 누구만 알아? 얘네 둘만 아는 거죠. 얘네 둘만 아는 거지 C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이건 C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조건이 뭐로 공시가 안 되면?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면 C 소유로 되는 거고. 이 조건이 뭐가 돼 있을 때만? 등기로 공시가 됐을 때만. 등기가 되었다면 A는 누구한테요? C에게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건 뭐하기 전 성취 전에 조건 성취 전에 B가 C에게 처분한 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럼 이 조건이 성취됐을 때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부양을 중단하면 해제 조건 성취가 된 거죠. 언제부터 그럼 무효예요? 조건 성취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거는 뭐가 돼요? 무효로 된다, 무효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무효는 누구끼리요? A, B 두 사람끼리만 무효야, 두 사람끼리만. 그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냐 이거지. 등기가 됐으면 C한테 뺏어갈 수 있는 거고 등기 안 됐으면 등기 안 해놨다 그러면 C가 그냥 소유권 갖고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중간에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판례 읽어볼게요.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복귀한다의 발표.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증여자한테 아파트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자동복귀요. 자동복귀한다. 계약 해지하고 똑같아요. 이 경우 당사자 간의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 요건을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밑에다. 언제부터? 성취시부터. 성취시부터 증여는 효력을 잃는다.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증여는 언제부터 효력을 잃어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계약 성립일로 소급한다 아니라 소급이 아니라 뭐예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별 3개. 그게 제일 잘 나와. 이 판례에서 거기가 제일 잘 나와요. 소급한다야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에서 잃는다 그러면 꽝이야. 소급에서 효력을 잃는다 아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잃는다요. 소급에서 잃는다요. 소급에서가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잃는다. 시험 단골이다 단골. 이때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의 의 거기에 별표. 조건 성취 전에 저 아파트 처분했죠. 그건 권한이 있어 없어? 권한이 있는 애가 등기라는 소유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처분한 거니까 유효 무효? 유효다 이거. 수중자가 한 처분의 의는 옆에다 쓰세요. 일단 뭐예요? 유효다.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조건이 뭐가 돼 있지는 한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누구 거 돼요? 등기 안 돼 있으면 제3자 거예요. 등기되어 있어야 이 처분의 의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부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처분의 의의는 무효로 돼서 얘가 뺏어올 수 있다. 등기 안 돼 있으면 못 뺏어오고. 오케이. 그래서 판례 정리를 이렇게 마치고요. 뒤에 예제 문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항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법률 의의는 유효죠.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유효. 두 번째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 불법조건이죠. 불법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지 그냥. 불법조건 걸면 무효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으로 처분돼야 한대요. 처분도 되고 담보도 되고 상속되죠. 4가지 보호장치죠. 4가지 보호장치. 네 번째 해제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취되면 효력을 잃죠. 성취되지 않으면 잃는다? 안 잃는다. 소멸하지 않는다죠. 5번 정지조건부 법률에 의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에서 생겨요. 성취한 때부터. 소급이 아니죠. 소급 X 언제? 성취 시부터다. 여기까지가 조건에 관한 논의. 조건은 성취 전과 성취 후 두 파트로 나누시면 쉬워요. 조건을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데 2개로. 조건 뭐하기 전? 성취 전. 두 번째는 성취 후. 성취 후에서는 뭘 정리하셔야 돼요? 성취 후에서는 입증 문제, 입증 책임. 입증을 누가 하냐 이거죠. 입증 책임. 조건 성취는 누가 입증해요? 권리를 취득할 자, 돈을 받아먹을 이익을 얻을 사람.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는 다투는 자가. 어떤 조건이냐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 3가지 입증 책임 문제. 두 번째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죠.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계약 성립 시에요. 성취 시야. 성취 시부터다. 성취 시. 특약이 없으면 성취 시. 특약 있으면 소급. 2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성취 전에는 보호장치하고 신의칙 위반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두 파트예요. 두 파트. 성취 전과 성취 후로. 오케이. 저는 이런 농담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법은 2개로 나눠져요. 양면을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 2개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엄청 헤매다가 만나고 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자, 조건 법률행위 이렇게 마치고 기한 만나실게요. 기한은 도래 여부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확실한 게 기한이에요. 조건은 불확실한 거예요.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한 게 조건이라면 기한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이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의 차이는 그거죠. 불확실한 거야? 그럼 조건이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 확실. 도래할지 여부가 확실하면 기한이다라고 그러고 불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라고 구별을 짓죠. 자, 이때 이게 첫 번째 의의 문제. 의의에서 기억할 건 이거죠. 도래 여부가 뭐한 거? 확실한 거.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내 아파트, 내 땅 너한테 증여할게. 사망하면 내가 땅을 증여한다라는 거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사망하면 땅을 증여한다라는 거는 뭐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기한이다. 기한부 증여다, 기한. 기한부 증여지 조건부가 아니다, 이거는. 왜? 사망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반드시 발생하는 거죠. 확실한 거죠. 변리사 시험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증여할게. 강아지가 죽으면 이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사망하면 증여한다. 기한부죠.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확실하냐 이거죠. 도래 여부가 반드시 도래하는. 확실한 거고 조건은 불확실한 거예요. 의의에서 기억할 거. 두 번째, 기한의 종류 문제. 기한은요, 시기하고 종기로 나눠요. 시기는 시작하는 때, 종기는 끝나는 때죠. 나 공부를 5월 달부터 할 거야. 5월 달부터 할 거야. 시기. 오케이. 언제까지 할 거야? 10월 1일 시험 치는 날까지 할 거야. 종기. 그럼 시기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 생기고 종기되면 효력을 잃는 거죠. 효력을 잃는 거. 이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만 공부한다고. 그때 되면 끝나는 거야. 효력을 잃고 이때는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 아빠가 공부한다고는 아들한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아빠 차를 네가 그냥 타고 다녀라. 언제부터 타고 다녀? 아빠 차를 5월 1일부터 효력 생기죠. 이때 효력이 생기고 언제까지 타요? 시험 치는 날까지 타. 효력을 잃는다. 시기부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는 그때 되면 효력을 잃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별 하나. 이것도 시험에 한 4-5번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종류의 1번에 시기와 종기의 별 하나 별표할게요. 시기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 종기는 효력을 뭐 하는 거? 잃는 거예요. 잃는 거. 거기다 적어서 우리 책 모호하게 써놔서 헷갈리기만 하니까 정리할게요. 거기다가. 뒤로 넘어가면 더 확실해요. 뒤로 넘어가면 152페이지. 152페이지 보면 조문 하나 있죠. 152조 조문에 보시면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별표. 언제부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 거야. 잃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기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 시기와 종기 구별하시고. 두 번째 구별하셔야 될 기한의 종류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입니다. 확정기한이냐? 확정의 반대는 불확정이죠. 불확정기한이나 요 구별입니다. 시험 치는 날, 우리가 시험 치는 날까지는 정해져 있죠. 그게 확정돼 있죠. 시험 칠 때까지요. 시험 칠 때까지 아빠 차를 써라. 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기한은 뭐죠? 아빠가 죽을 때까지 아빠 차를 써라. 죽을 때라는 거는 불확정기한. 오케이. 시험일까지요. 시험일까지 아빠 차를 타고 다녀. 확정기한. 아빠가 뭐 할 때까지 밑에는 사망할 때까지. 아빠가 사망할 때까지 차를 써. 이건 무슨 기한? 불확정기한이라고 해서 양자를 구별한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거는 밑에 있는 불확정기한이야. 이 불확정기한. 아빠가 뭐 할 때? 사망할 때까지 아빠 차를 타고 다녀. 오케이.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아빠가 죽었다.
여기서 지금 특약을 넣은 게 이거죠. 사망이라는 사실이죠. 요 사실입니다. 요 사실이 어떻게 되면 발생하면, 이 사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기한이. 이때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발생하면. 아빠가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는 거야. 기한 도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아니라 세월호에 탑승을 했어. 아빠가 세월호 탑승해가지고 침몰되면서 아빠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돼야,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기한이 도래한 거잖아요. 근데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요거 지금 애매하네.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럼 딱 끝나는데 깔끔하게. 애매해졌죠. 침몰했는데 아직까지 아버님이 시체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취급할까요? 기한이 도래한 걸로 안 한 걸로? 이것도 도래한 걸로 취급해요.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안 하든 결국 아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침수되면서 아빠도 결국은 시신을 못 찾았다는 거는 사망하고 똑같은 사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취급해요. 이게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불확정 기한이 정지 조건하고 경계선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얘 포지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시기와 종기, 이거는 내면은 틀리는 수험생이 없어요. 시기, 효력 생겨, 종기, 효력 잃어. 확정 기한, 기한 정해져서, 불확정 기한 안 정해져서 이렇게. 문제는 이거예요. 정지 조건하고. 여기는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이 경계나 포지션이 너무 애매한 거다. 왜 그러냐? 이거 볼까요? 정지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 정지 조건은 어떤 사실이죠. 어떤 특약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야. 로또에 맞으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내가 다 줄게. 언제 준다고? 당첨되면. 당첨이라는 사실이죠. 로또에 당첨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어떤 사실이, 어떤 특약 사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주는 거야. 돈 다 주는 거야. 그럼 채무를 어떻게 해야 돼? 이행해야 돼. 채무를 뭐 하라고? 이행해 주는 거야. 이행하라고. 이행해. 돈 줘. 돈 10억 다. 20억이면 20억 다. 언제? 당첨이라는 사실이 뭐하면? 발생하면. 발생 안 하면. 당첨 안 되면. 그 사실이 발생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행하지 마. 이행 안 해.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하면 특약 사실, 나하고 친구하고 특약한 계약이 있죠. 그 계약 사실, 특약 사실이 발생할 때만 돈을 이행해서 주는 거고 발생 안 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야. 이게 정지 조건이라는 뜻이다. 로또에 맞았냐? 맞으면 채무 이행해. 안 맞으면 이행 안 해도 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지 조건의 의미예요. 앞으로 정지 조건이다라고 붙였다라는 거는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특약 사실이 뭐한테 발생하면 돈을 주는 거야. 채무를 이행하는 거고 발생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리가 될 때 정지 조건이다. 불확정 기한은 그럼 뭐냐?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은 뭘까요? 특약 사실이 어떤 특약 사실, 나하고 특약한 사실 있죠? 그 특약 사실이 뭐한테? 발생한 때.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발생한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한 도래한 걸로 돼. 기한이 도래했다. 그럼 특약 사실이 발생. 불가능한 걸로 돼서 발생이 불가능한 걸로 됐어요. 왜요? 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 아저씨가 뱃속에 침수되면서 시신도 못 찾았다. 생사불명 상태가 돼버렸네. 생사불명.
그럼 발생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했죠. 불가능해졌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신 건지 안 가신 건지 생사불명 상태가 됐죠. 실종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이것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요. 자, 그럼 위에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의 근원적인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위에는 또 동일합니다. 똑같죠. 발생했다. 똑같이 이행해야죠. 돈 줘야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발생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정지 조건은 당첨이 안 되면 돈을 안 주는 거야. 안 줘버려. 근데 여기 불확정 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해도 기한이 도래한 거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구별을 짓습니다. 그 양자를 구별하는 문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조건 기한에서 제일 어렵고 난이도 있는 거예요. 이쪽이 어렵게 낼 때는 여기를 출제합니다. 여기를. 정지 조건은 할만해요.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돈을 쏴주고 당첨 안 되면 돈 안 넣어주면 되죠. 그런데 불확정 기한이라는 건 뭐예요? 기한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고 내가. 기한이라는 게 뭔데? 반드시 도래하는 거잖아. 확실하게. 그죠?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뿐이야. 그게 언젠지. 사망했든 실종이 됐든 실종했든 기한은 도래한 거라고. 그럼 돈 어떻게 해야 돼? 줘야지. 돈을 줘야지. 이렇게 될 때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학 사실이 발생했어요. 발생이 불가능해요.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돈을 넣어줘라. 이렇게 되면 불확정 기한. 오케이. 이제 뚫렸어요. 여기가 뚫렸어요. 여기 한 3번 읽으셔야 돼요. 3번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워요. 자, 밑에 관련 판례 읽어볼게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에 빗줄여. 어떤 사실이 특약이죠. 특약 사실이라고 그래. 특약 사실이 발생한 때에 동그라미요. 그럼 돈 넣어야 돼? 줘야지. 기한이 도래한 거니까 돈 줘야지. 약속대로.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됐어. 실종돼서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도 기한을 뭐 한 거예요? 도래한 거야. 기한이 도래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특약은 불확정 기한입니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 별 3개 할게요. 맨 밑에 별 3개. 위에 있는 판례 1번의 별 3개. 1번 읽어볼까요? 부관에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의 밑줄이요.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도 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뭐라고 그래 이걸?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또는 정지 조건. 조건 앞에다 정지 조건이라고 보고 반대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안 하는 것, 발생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발생 불가능이라고요. 발생 불가능으로 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불확정 기한이다라는 뜻. 두 개 구별을 정확히 해주실 거예요. 어려운데 지금 지나갔어요. 어려운데. 복습 3번 이상. 그래, 기본 과정보다 심화 과정은 복습 3번 이상 해주셔야 여기가 뚫리세요. 다음 뒤로 넘어가세요. 기한의 효력. 기한 효력의 1번.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하고 똑같이요. 처분하고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어요. 이거.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죠. 기한부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나 상속 돼요. 담보도 되고. 효력입니다. 효력. 보호장치가 있죠. 보호장치. 조건하고 똑같다. 네 가지 동일합니다. 조건부 권리 처분하죠. 기한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별표. 다음 기한 도래 효력. 기한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기한이 도래한 때다. 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도래한 때. 사망한 때. 사망한 때 내 아파트 줄게. 그러면 사망한 때 아파트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야. 기한은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절대로 소급표 특약을 붙일 수 없어요. 절대로 뭐를 못 붙여요? 소급표. 소급한다는 약속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요? 기한의 의미가 그러면은 없어져. 기한의 의미가.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뭐가 안 됩니다. 소급표 특약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 방가로 2번의 삼각형.
조건 성취효력은 특약으로요.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요거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기한은요 세 가지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의의, 종류, 효력.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죠. 기한의 이익. 저 기한의 이익은 만기 전에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만기 뭐하기 전, 도래 전. 만기 도래 전에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 그 이익을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내가 저 형님한테 가서 내가 1억을 빌렸어. 근데 1억을 빌렸는데 형님이 무이자로 1년 동안 나한테 빌려줬어. 근데 지금 10개월 지났고요. 11개월 지났어. 그럼 얼마요? 한 달만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돌려줘야 되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누리는 이익을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만기가 뭐하기 전, 도래 전에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러고요. 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냐 채무자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불분명하면 누구를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의 여기 발표. 이걸 간주한다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간주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간주가 아니라 뭐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거기 별표.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거로 간주 추정. 추정합니다. 추정.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형님한테 1년 기한으로 내가 1억을 빌렸단 말이죠. 1년 쓰고 돈 갚기로 했죠. 그럼 1년 지나면 내가 돈을 빼주는 거예요. 돈을. 근데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 10억 이상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돈을 갚아도 되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밑에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되기 전에도 내가 돈을 형님한테 빼가지고 갚을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측 보세요. 우측에 맨 하단 보세요. 153페이지 맨 하단 2번에. 맨 밑에 하단.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요? 쌍방에게 있을 때, 즉 이자불이요. 이자불로 빌렸다. 내가 형님한테 무이자로 빌린 게 아니라 이자불로 빌렸어. 1억을. 2부 이자로 빌렸다. 2부 이자로. 얼마? 1년 동안. 그럼 매달 2부 이자를 까나가야지. 2부 이자를. 근데 내가 6개월 만에 로또 그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10억이 생겼어. 그러면 1년 뒤에 갚는 게 아니라 5개월 만에 돈을 원금하고 이걸 다 갚아도 된다. 근데 중도의 상환을 할 때요. 중도의 상환을 해서 내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그 전에 포기를 하고 돈을 갚아도 된다고. 기한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다 이거. 이때 포기할 때는요. 기한의 이익 5개월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남아있는데 내가 이걸 중간에 포기하고 갚아버릴 때는 상대방한테 이자 있죠. 2부 이자를 갚아주는 조건. 즉 손해를 변상해주는 조건으로 기한의 이익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해를 뭐하고 배상해준다면 기한의 이익은 내가 포기해도 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요, 있다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 단 이게 누구한테 있어도요. 상대방한테 이익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 포기 못해요 해요. 포기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이게 함정이니까.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는 포기할 수 없다. 자연스럽죠.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러면 틀리는 거야. 없다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다야. 어떻게? 손해를 변상해주고. 이 부분 조심. 기출문제.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거로 추정한다의 하나 첫 번째 쟁점. 두 번째는요.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포기하는 거 된다고.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내가 변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6개월치 이자 까주고 내가 이자 까고. 세 번째는 최근에 제일 뜨는 거죠. 최근에 제일 뜨는 거. 최근에 제일 뜨는 게 뭐냐면 기한이익 상실특약입니다. 기한이익 뭐라고요? 상실특약. 상실특약, 상실약정이라고 그래요. 특약이라는 게 약정이죠.
기한이익을 뭐하는 거 상실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 여기에는 크게 우리 판례가 두 개로요. 두 개로 나눠서 판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이. 하나는 정지조건부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기르네요. 밑에는 형성권부요.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똑같은데 앞에만 달라. 앞에는 뭐예요? 정지조건부. 여기는 형성권부. 무슨 차이냐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생으로 외우면, 이거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우리 책에 154페이지는 거, 154페이지에 있는 관련 판례 있죠. 이걸 생으로 외우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정말 힘든 공부를 하시는 거고, 사례를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버리시면 쉬워요. 자, 그리고 사례를 거기다 적어두시면 돼. 이게 진짜 도움되는 거예요. 제가 농협에 가서 돈을 대출 받으러 갔더니 그 농협에서 이러는 거죠. 제 차를 담보로 대출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대출 5천입니다. 5천. 이때 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한테 그러는 거죠. 거기 대출 약정서에 보니까 대출 약정서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뭐가 생기면, 사유가 생긴 때 채무자 A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A는 뭐를 상실해요?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다? 상실합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죠.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 이걸. 약정서에 이게 있는 거예요. 기한이익을 뭐하는 거? 상실하는 특약을 넣은 거예요. 특약을. 옵션을. 누가? 금융기관이. 저 채무자를 쪼이려고 핸들링하려고. 그 사유가 뭐냐 봤더니, 제가 사유를 봤더니 이자를 어떻게 하면, 이기 뭐하면 연체하면, 이자를 이기 연체했다. 그러면 기한이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실한다. 그 다음 또 A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기한이익을 뭐한다? 상실한다. 그 다음 자동차 담보를요. 자동차가 담보죠. 담보를 뭐하면? 손상시키면, 담보를 손상시킨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게 쭉 들어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야. 그 다음 채무자가 파산한 때요. 채무자가 뭐한 때? 파산한 때. 기한이익을 뭐 한다고요? 상실한다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래? 기한이익 상실 사유다. 상실 사유 특약이다. 그럼 제가 이자를 2달을 밀렸다. 아니면 담보를 손상했다. 그럼 사유가 생긴 거죠. 사유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에 두 가지 잣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 정지조건부. 또 하나는 해제조건부. 내가 이자를 2달 밀렸다. 이자를 이기 연체하면, 이자 2달 연체했죠? 그럼 특약사유가 생긴 거예요. 특약사유 생겼죠. 그러면 이 정지조건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어요. 통지 없이 정지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 성취된 거죠. 성취되면 즉시 효력이 생겨. 이거는 채권자의 뭐가 필요 없느냐? 통지가 필요 없어요. 통지 없이 즉시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내가 이자 못 내면 저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차를 압류할 수 있겠네요. 바로. 뭐를 안 해도 통지 없이요. 통지 없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죠. 즉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한이익을 잃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형성권부는 제가 이자를 2달 연체했잖아요. 이거하고 달리 해석이 돼.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통지를 하는 거는 형성권부.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통지 없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 그래, 이게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부인지 애매모호하면, 어느 건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형성권부로요.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이걸로 밑에 걸로 추정한다. 이걸로 판례는.
이걸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형부로요. 형부로. 형성권부. 형부로 추정한다고 형부로.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부인지 애매모호하면 뭘로? 형부로. 형성권부로 추정해 준다고. 이렇게. 그럼 채권자가 통지하고요. 통지 없이요. 통지해야 되는 거야. 통지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기한의 이익 그러면 요 세 가지로 압축하시면 돼요. 기한의 이익은 만기 도래 전에 누리는 이익을 말하고 이 이익은 누구를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근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불분명하면 뭘로? 형성권부로 추정한다.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 오케이. 요 용어가 길으니까 요 용어 길은 거를 2번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볼까요?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너무 길죠? 너무 길으니까 우리는 줄여버리자고요. 이걸 빼버리고 형성권부 뭐라고 그래요? 상실특약.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걸 어렵게 막 10몇 글자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죠. 그냥 여기 빼버리고 하면 돼요. 형성권부 상실특약은 통지해야 돼요. 정지조건부요.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은 통지 없이요. 통지 없이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만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이래서 기한까지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럼 민총이에요. 민총이라는 큰 테마 하나를 격파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으로 주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